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12번째 썰 맞나? 맞죠? 네, 12번째 썰. 오늘 좀 무리하는데, 요 마지막 영상까지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아까 여러분들하고 도란도란 이제 티키타카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어,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아니면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절대 다수는 서민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서민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어떤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서민들이 잘 되는 경우보다 사실 잘 못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서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뭔가 좀 바꿔보기 위해서 무리수를 많이 지르다가 이 무리수가 잘못돼서 더 큰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돌아와서 지금의 삶보다 더 힘들어진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보면 B2의 사례도 알 수 있듯이 B2로 잘못된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서민입니다. 그럼 서민들이 왜 B2로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서민인데 여기서 좀 크게 투자해서 많은 차익을 얻으면 내가 부자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어요. 서민들은 그냥 부자가 되는 걸 너무 집착하지 마요. 서민이신 분들은 부자를 너무 꿈꾸지 마세요. 왜냐? 그것 때문에 무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생에서 무리수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좀 높이 점프하면 좋겠지만 높이 점프하다가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잘못될 수 있는 거잖아. 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 뭐냐 하면 뭔가 투자 같은 걸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하지 뒤로 넘어지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아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 이 투자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세게 앞으로 가려고 하다가 세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감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꼭 부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씩 성장하면 돼요. 한 단계씩 성장하면 됩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자면 원 바이 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거가 원 바이 원,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단계씩, 한 계단씩. 그렇게 가면 됩니다. 누가 봤을 때 굉장히 미미하거나 뭔가 좀 성장이 이제 더뎌 보이긴 하지만 앞으로 조금씩 가면 돼요. 거기에 의의를 둬야 돼. 너무 한 번에 크게 가려고 하지 말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서민들이 자꾸 이렇게 천천히 가면 되는데 내가 있는 위치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돈 많이 벌고 나보다 올라간 사람들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마다 각자의 능력치는 다르다고. 1억을 버는 사람이 있고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3천 버는 사람이 갑자기 1억 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1억 버는 사람 1억 버는 사람대로 가면 되고 5천 버는 사람 5천 버는 사람 가면 되고 3천 버는 사람 3천 버는 사람 가면 돼. 각자 가면 돼. 각자 갈 길을 가면 돼요. 자꾸 주변을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랑 전혀 다른 영역의 사람을 여러분 친구 중에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잘 나가면 잘 나가기 놔둬 그냥. 안 그래요? 그 사람 계속 의식해봐야 뭐합니까? 계속 내가 뒷공문이 쫓아봐야 뭐야 하나요?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다 똑같이 살려고 그래. 뭐 가진 사람이야 뭐 능력 있으니까 맞출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없는 사람은 괜히 그 능력 있는 사람 맞추려고 하다 골로 가잖아요. 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속담은요 이겁니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다가 가등이 찢어집니다. 네, 이 속담 아시죠 여러분? 우린 뱁새입니다. 뱁새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가등이 찢어지면 더 이상 날지도 못해요. 먹이도 구하지 못합니다. 한번 찢어진 날개는 복구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그 덩어리부터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없는 사람일수록 서민일수록 있잖아요. 일단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남들이 봤을 때 좀 답답해 보이고 하더라도 천천히 가면 됩니다. 왜냐면 서민들이 이러면 너무 데미지가 커요. 이러면 너무 데미지가 커.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경제 위기가 오면 뭔가 대비가 있는데 있는 서민들은 극복하기 힘들다. 왜 그러냐면 서민들은 생각보다 데미지가 왔을 경우에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해요. 그 휩쓸립니다. 휩쓸려요.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경제 위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방어 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막는 거지. 아무것도 방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막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스타크래프트하고 비교했죠. 여러분 생각해봐. 리버를 막으려면 캐논을 박아놓던가 탱크를 박아놓던가 해서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탱크도 없고 터렛도 없고 캐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을 수 있다고. 일구로 막을 겁니까?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셔틀 리버를. 위탈리스크 어떻게 막아요? 터렛도 없고 마린도 없고 캐논도 없고 드라곤도 없는데 어떻게 막아요? 속절없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자꾸 남을 보고 따라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영끌 비트 같은 것도 자꾸 남들을 따라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남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했기 때문에. 자꾸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고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이제 투자하니까 나도 투자하고. 특히 서민들이 잘못되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뭔가 따라해가. 주변 사람들이 뭔가 꼬드기면 따라해가지고. 서민들이 또 웃긴 게 혼자 안 자빠져요. 또 같이 자빠집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뭉쳐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길을 가면 돼. 자신의 방식대로. 자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가다 보면 서로 갈림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뭐 20대 때 뭐 서로 친하게 지내고 뭐 여행도 가고 하잖아. 근데 30대 되면 서로 가기 갑니다. 갈 길 가요. 벌어집니다. 친구 관계라는 게 영원하게 가지 못해요. 그래서 뭐 친구하고 멀어지면 멀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방식대로 나는 나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런 과정 겪습니다. 저도 겪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겪었고 앞으로 겪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버는 돈을 좀 아끼고 모은 돈으로 좀 그 모으는 재미, 모은 돈을 저축하는 재미, 자꾸 이렇게 자신의 지분을 늘려가는 재미, 이게 서민들의 재미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월급 받았는데 그 돈 크지 않지만 거기에서 좀 딱 필요한 것만 쓰고 그러면서 이제 적금 통장 같은 데다 부어가지고 만기 되면 찾으면서 다시 또 그 돈 이제 예금 돌리고 또 적금 넣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그렇게 살았잖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에 사신 분들 많죠? 아파트에 살았던 분들은 뭐 아파트 부모님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를 겁니다. 부모님들 다 그렇게 들어갔어. 물론 그때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좀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예적금 이렇게 아껴가면서 그렇게 해서 아파트 들어갔어요. 넉넉한 환경에서 아파트 들어가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물론 지금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나가는 돈도 많아가지고 팍팍하다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아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가장 정석적인 방식이고 가장 정상적인 방식이고 가장 윤리적인 방식이잖아요, 이게.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도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좀 모으는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고 뭐 금리 같은 거 보면 좀 작을 수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서민들 대다수 월급쟁이고 계속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월급에 나올 수 있는 돈은 전무하고 그럼 내가 이 버는 돈 내가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내가 버는 돈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으면 그럼 내가 돈을 번다고 했을 때 한 얼마 정도 될까? 이런 거 한번 대충 계산을 때려보고, 그럼 내가 여기서 매달 나가는 돈 했을 때, 여기서 이용할 수 있고, 저축으로 뺄 수 있는 돈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큰 돈이 나와. 물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거죠. 지금 사회초년생은 월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저것 쓰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이 와중에도 다 쓰는 게 아니라 얼마 정도는 좀 남겨가지고 돈을 모으는 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곡차곡 이제 돈을 늘려나가야 돼요. 아무리 지금 뭐 물가가 많이 오르고 돈 모으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모을 사람들은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 만기 채워가지고 만기 돈 타고 이자 받고 다시 예금 돌리고 적금 넣고 만기 찾고 이 무한 반복이야 그냥. 이렇게 살면 돼. 물론 이렇게 살면 부자 못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부자 못 돼요. 당연히 못 되죠. 버는 돈이 뻔하고 모으는 돈도 뻔한데 예, 근처도 못 갑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살면 누구한테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뭐 병원비가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병원을 못 갈 일도 안 생기고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돈을 모으다 보면. 이 돈 모은 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월세 생활하지만 나중에 전세를 갈 수 있는 거고 전세 갔다가 좀 매매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앞으로 무리한 욕심 같은 거를 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빅글 영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허황된 욕망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도 욕심이 있어요. 있는데 욕심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한계선을 정하고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 저는 여러분들이 뭐 부자가 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서민으로 살면서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회에선 망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망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망하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비투했다가 뭐 돈 다 꼬라박으면 못 갚으면 뭐 파산이나 하지 하고 하는데 파산하면 그냥 사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지금 하는 일에 전념하시고요. 너무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사람 인생하고 내 인생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신대로
계획을 짜셔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으시고 올해보다 성장해야지. 이제 곧 있으면 2023년 아닙니까? 그러면 2023년에는 작년보다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많이 모으고 직장에서 버티고 그러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면 돼. 그러면 자꾸 이제 돈이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불안감 없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게 재미입니다. 이게 사는 재미예요. 이런 재미를 좀 많은 분들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라도. 그동안은 좀 헛된 거에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돈 모으는 재미를 알고 적극 동참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이너스 되는 것도 메꾸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예, 좀 좋은 집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